그러면 그 시점을 무작정 기다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되는 그 과정, 그다음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그래도 무한한 신뢰를 쌓는 과정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대 교체와 또 이런 것을 대비한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고 당장에 겪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더라도 실제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하고 만남은 아직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모사업에서 이제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업의 특성상 주민들 다수를 만날 수 있는 걸 당장 만들어야겠는 그 예산의 그 범위도 좀 그렇고 그 당장 벌어진 일 보면 50명 내 플러스 알파 정도인데 이게 향을 어떻게 극복이 될 건가 이게 좀 저한테 고민거리고 이렇게 좀 예, 또 누가 하시겠어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기술적으로나 뭐 운영상이나 회의 뭐 그런 데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나 그런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 제가 지금 말씀하면서 적은 건데 일단은 그 조례를 구의원들이 만들다 보니까 네.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와서 계셔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주민자치에 상시 선거체제로 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정작 이제 이번에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저희 부회장도 이제 돕는다고 이게 사퇴를 했는데 2년마다 이게 한 번씩 선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현행법 우리 조례는 종로구 조례에는 그걸 해석하다 보면 제가 이거를 조례를 해석을 하느라고 변호사 두 분한테 해석을 맡겼는데 못 들어오는 거면 못 들어오는데 본인들은 상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마치 구의원 나가려고 꿈 안 꾸는데 구의원의 경쟁자처럼 생각을 할 게 현실적인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우리들도 하는데 과연 명예직인가? 이게 얼마나 명예로운가? 임무가 잔뜩 부여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저도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일하는 사람들은 회장 저거 뭐해 소리를 들을 줄 너무나 많은 일에 시간을 내에도 불구하고 회장 뭐해 소리를 듣고 그냥 앉아 있어야 줘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주민들은 안심을 하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의식이 나라가 할 일인지 시가 할 일인지 개인 주민자치 동장이 할 일인지 아직 구분이 주민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40%라고 했는데 저희도 40%가 이미 들어와서 협조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어디 저거 잘하나 한번 보자. 네, 이런 태도도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가야 되겠고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뭐 이렇게 와면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게 언제적 새마을 운동을 아직도 끌고 가시렵니까? 라는 소리가 나오다가 왜 아줌마들은 찌짐을 계속 붙여야 하는 겁니까? 왜 여자들은 물론 여자도 남자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거에서 정말 제가 좀 너무 힘이 들고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당장 사업계획서를 짜라고 하는데 저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 예산은 이게 실험 무대로 던져주는 건데 지금 이 예산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율권을 준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하는 게 당장의 마을로 우리가 정말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인지 이런 것들에 저는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현재 내가 평창동으로 들어가서 마을을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것들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어떤 것도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훈련이 제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저도 좀 안 돼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3일 여기 계신 분들이 도움을 좀 줄 수 있다면
마을은 이랬으면 좋겠다. 공동체는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오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국적인 조건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우리 마을의 주인은 우리다. 그래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간다. 사실은 그냥 마을 주민들과 뭐 민회라고 해도 좋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면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그 재정도 힘들고 막 그런데 주민 자체가 딱 떨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선 장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커피숍에 차를 마셔야 되는데 주민 자체가 아니고 50명이 그냥 모이고 심지어는 활동하면 활동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활동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벽화를 그린다, 버스킹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더 좋은 거는 간사 급여가 나와요. 간사가 월 100만 원씩. 이걸 만약에 우리 사당이동의 주민들이 이걸 만들려면 제가 볼 때 아무리 빨라도 5년 내지 10년 걸릴 거를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막 하는데 이제 아까도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게 지금 바뀐 거잖아요. 주민자치하고 큰 차이가 그분들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정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좋은 이렇게 봉사하신 건데 딱 차이가 하나 있다면 여기는 자문기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냥 그 찬반 투표 의견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 주민자치는 분과활동이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7개 분과가 쫙 있는데 저는 분과활동이 꽃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민자치회에. 그래서 정기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는 그냥 다 보지만 실제로 일상적으로 그 7개 분과가 쭉 일을 하면서 마치 이게 뭐랄까 이렇게 계란 쌓아가듯이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잘 되면 밑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뿔뿔이 민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7개 분과에서 지금 4개 분과는 아주 튼튼하고요. 지금 3개 분과가 아직 이제 그 주민자치회의하고 그 주민자치 그 위원회 이게 주민자치가 뭘 하는지 아직 약간은 좀 부족한. 근데 이제 다른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설정하고 사업을 실행하면서 사람들을 재밌게 모으고 거기서 다시 물가를 만들고 또는 팀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받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대단한 우리 이론가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저 동작구는 올해 지금 15개 동에서 작년에 5개 동이 주민자치로 바뀌었고 올해 15개가 다 바뀌거든요. 아마 서울시에서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1, 2년 사이에 전체가 다 주민자치로 바뀔 거거든요. 일단 자기 사는 동네에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시고 그러면은 그 동마다 그 특성들이 있고 쟁점들이 다를 거예요. 저희가 이제 5개 동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뭐 올해 한 1, 2년 사이에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면 굉장히 풍부하게 되지 않을까. 그걸 사실 좀 부탁드리고 싶고 오늘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 활동가 또는 주민자치 지원가 뭐 이렇게 와서 얘기를 많이 좀 듣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몇 개 유명한 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얘기하면 나머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주민자치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누가 저한테 와서 주민자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힘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시간 들여가지고 해봤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늘 그 원장님께서 강의하신 국민바람제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뭐 예산도 80대 20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를 조금 더 좀 많이 갖고 와서 진짜 아까 그 강의하듯이 뭐 50%라도 갖고 와가지고 뭐 할 거를 좀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를 하자 하면 제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공문에 대해서 제가 일부 주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지금 갖추는 뜻에서 아니, 형식이 아니라 제가 그거에 있어서 말씀하신 게 네, 저는 지금 그 주민자치 회가 됐는데 사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적인 건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일들은 그대로 지금
이게 연속이 돼서 이제 이 연속성이 있는데 뭐냐, 지역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는데 저희 구로구는 점프구로라는 축제가 있어요. 점프구로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나가서 전을 부치고 음식을 팔고 합니다. 그 행사에.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면 미천이 필요합니다. 재료를 사야 되고 도구를 빌려야 되고, 그리고 그 다른 단체의 행사가 있습니다. 어디 야외에 간다 그러면 돈을 한 20만 원 꽂아준다든지 5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근데 주민자치회가 되자마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작년에 뭘 했냐, 우리가 이제껏 모아온 회비들은 다 털고 가자. 그래서 회비를 자기들끼리 싹 나눠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시작됐을 때는 영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들이 생기는 거죠. 필요한 돈들이 생기고 또 써야 될 돈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되고 돈 있는 사람만 주민자치회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인식이 갈수록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 얘기와 곁들여서 주민자치회로 지원되는 게 아까 간사비를 말씀하셨는데 간사비가 딱 2년만 나옵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2년까지. 그리고 총 사업비가 6개월에 1,200만 원씩 총 2,400이 나옵니다. 그것도 딱 2년만. 저희 작년에 6월에 시작했으니까 1,200이 들어왔고 이번 연도 2,400, 내년에 1,200 그렇게 2년을 맞춰주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간사비가 왜 나와야 되느냐면은 아까 사업계획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이만큼 있어야 돼요. 연초에 저희 지금 이번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쓰고 나서 그 돈을 쓴 거에 대한 행정 처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작년에 330만 이만큼이었어요. 그걸 누가 하냐는 거죠. 간사가 합니다. 근데 더 문제, 간사가 2년 이미 4년까지 연장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간사가 행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체가 또 받아서 간사가 또 새로운 간사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이거 일을 하면서 간사와 회장님과 또 다른 주민자치 지원들과 제일 많은 고민이 2년 뒤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세나 지원해주는 뭐 시민참여 예산으로 뭐 3천만, 2천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로 사업만 해 나가면 실제로 이걸 이끌어나갈 회의비, 다가비, 우리가 또 움직이면서 필요한 돈들은 우리가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지. 물론 서울시가 대책을 찾고 있겠지만 서울시는 이게 지원금이 나오지만 광명시, 경기도는 돈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주민자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계속 봉사만 죽어라 하고 돈을 제가 낸 회비 2만 원, 3만 원으로 다른 단체에다 기부하고 동원되고 계속 그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반 다를 거 없는 조직으로 그냥 서울시에서 찍어주는 돈으로 사업만 하면서 계속 이 모습을 갈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어떤 자본력이 생기고 그런 게 조금 정책적인 되는. 예.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면 그 지방자치의 재정 찰도 100%가 돼요. 네. 그랬을 때 뭐냐면 중앙정부로부터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 하는 시도가 뭐냐면 시도의 도민이나 시민이나 동민들이 뭐냐면 스스로 동장이든 누구든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이 재정 구조를 완전히 역전시켜야 돼요. 이렇게 돼야 완전한 지방자치회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신용희 교수가 안 왔는데 신용희 교수가 최근에 인천 지역 주민자치 활동가들하고 아마 강연 가서 워크숍을 한다는 3시간 동안 작업한 게 그러니까 마을 주민 기금 만드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재정 문제인데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렇잖아. 아까 중앙정부와 중앙집권하려면 예산이 집권되니까 그게 다 고급 공무원들하고 재벌 이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광역이 내려버리면 거기 토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가장 그 읍면동 단위로 이제 돈이 뿌려져서 특별 활동가들이 건강하게 잘 잡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당장 물론 뭐 우리 안성 원장님이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뭐 민족경제 기본법이라도 만들고 모든 예산이 2,500, 3,500개 읍면동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도 해야겠지만, 그런 작업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군구의 예산을 지금 참여예산 같은 게 많이 죽어 있는 경우도 있대요. 제대로 뭐 귀찮고 얼마 되지도 않는 놈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행정소리만 잔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기금으로 돌려서 그걸 주민 자체가 자율적으로 쓰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이나 몇몇 나라 주민자치가 발달된 데는 그 예산을 받으면 우리처럼 막 그 우리나라 그 예산 제도라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돈 쓰는 사람을 범죄자로 생각하고 온갖 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주민자체가 딱 주면 주민자체가 알아서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이제 도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게 다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가야만이 그 지금 뭐 계속 무보수로 자기 돈을 꾸준하게 털어가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힘드시지만 그런 작업을 계속 이런 팀을 꾸려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최자연 교수님이 말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라는 큰 그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자연 교수, 최자연 교수대로 역할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직접민주주의 의원단도 꾸려가지고 이런 작업도 해낼 사람이 있고, 예산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어떤 뭐 심포지움을 통해서 대정부 압박하는 그 학자들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앞으로는 원장님 계시니까 이제